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무난하게 2000선 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98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고요. 2000선에 안착하면서 장중 내내 견디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5% 오르면서 2003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뿐만 아니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0.9%대 강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승의 경사도를 보면 코스피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567선에서 코스닥 지수 시작을 해서요. 상승폭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571선까지 돌파하면서 연고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관 때문이죠. 어제까지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안착을 하려면 외국인들의 매수뿐만이 아니라 기관이 파는 것을 멈추거나 좀 매수를 해줘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 그런 바람이 그대로 시장에 적용이 됐습니다. 기관이 1387억, 외국인보다 더 많이 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70억, 기관이 각각 328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3,900억 가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물 상황도 현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수 선물이 261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면서 현재는 0.8%까지 오르면서 262.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0.2% 오르면서 137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 하루 만에 반등이 나타나면서 1.6% 오른 24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하루 하락, 하루 상승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7% 오름 75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기아차가 현재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1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청 송혜장목입니다. 셀트리온이 3% 이상 오르면서 51,400원이요. 시청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반을 이끌어 오르고 있습니다. GS 홈쇼핑도 0.5% 오르면서 25만 원대, 홈쇼핑주가 다시 기운을 좀 차리는 모습이죠. 포스코 ICT가 0.1% 오르는 반면에 SK브로드밴드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좀 쉬어갑니다. 0.9% 떨어지고 있고요. 차 바이오에는 여러 가지 루머가 확산되고 있고 검찰 조사 소식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3.8%까지 떨어진 14,85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 이상 급등하면서 39,25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상승폭을 늘려나가다가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까지 올랐고요.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6에서 9%대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니고요. 반도체 부품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11%나 급등하고 있죠. 참 엔지니어링이 4.7%, PSK가 3.3% 오르고 있고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부품주들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영향에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확인해 보시죠.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오늘 3% 이상 오르면서 91,7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지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흑자 부분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합성 고무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오늘 유입되면서 3% 이상 금호석유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서울반도체도 최근의 특징주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6% 이상 오르면서 45,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었죠. 차익 실현 매물과 기관의 매도가 함께 출회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45,000원대까지 오르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LED 업체 산안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긍정적인 뉴스까지 나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원료의 매수 단가도 적어지고 일단 B2C 시장의 진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에 호재가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자재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까지는 이제 과구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가구주가 좀 주춤한 반면에 건축자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일 부동산 대책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안이 발효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25일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다.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건창호가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IS동서가 2.8%, KCC가 0.97%, LG하우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구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많이 얘기 나왔던 한샘은 오늘 좀 쉬어갑니다. 2.4% 떨어진 84,8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이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의 마감 전략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양호한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 위주의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의 쌍끌이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코스피 2000선의 안착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 순환매 대응에 나서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소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 관련주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국면에 진입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IT와 대형주의 키 맞추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죠. 오늘 IT주들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연결해서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네, 시장의 공고 투자 비중과 함께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공급 투자 비중은 어제보다 5% 증가한 83%가 개선돼서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그런 공급 투자 비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제 의견이 외국인 매수세 강화 국면에 진입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왜 그랬는지,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제시해 드렸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형주들의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이 좀 되거든요. 근데 오늘 금호석유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좋게 나오게 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자리가 아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은 그런 자리라는 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이런 점을 포석을 염두를 해두고 오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매수세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환율 부분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만 환율의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환율의 가격 1,050원이라는 가격을 떠나서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은 외국인들에게 매수세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지금 종가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주봉이 마감되는 주말인데요. 금요일인데 2,000포인트 이상의 주말 지수로 맞춰놓는다는 것은 다음 주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역시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주는 종목들 관심 종목 꼭 등록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현대건설, 기업은행,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 루멘스, 서울반도체, SM 이런 종목들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느새 공고 투자 비중이 83%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해봤습니다. 자,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동시호가에 들어간 시장 예상 체결 지수와 마감 중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증권 골드목동 지점 고윤기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2,000포인트 위에 안착하면서 장을 마감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는 조금은 상승세로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에 어느 정도 엇갈린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자회담에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주 화끈하게 시장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금요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가스 업종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지로는 전기가스 업종은 삼천리가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주를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 그리고 전일 있었던 글로벌 업체죠.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러한 여파가 하이닉스까지 미치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화학업체 중에 이제 금호석유도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분석을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연중 신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는 5포인트 플러스권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동시호가 직전에 비해서는 0.8포인트 정도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하겠습니다만 5% 내외 정도 일단 상승 마감을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훨씬 더 높은 강도로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467억 원 형제 매수세가 잡히고 있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370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강한 쌍끌이 매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이 상승하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양호한데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등이 각각 플러스권의 흐름으로서 일단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으면서 마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에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2,000선 넘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0.6%까지 오르면서 2,004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0.97% 상승한 571선에서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은 0.8%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62.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은 아직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감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모두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자세한 특징적인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업종별 현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이제 운송장비, 다음으로는 은행업종, 섬유의복 업종으로 이렇게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빠진 업종이 이제 전기가스 업종과 증권 업종이 하락을 했었는데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가 오늘 조금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조금 전기가스 업종의 힘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는 운송장비 업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요즘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한번 특징적인 요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양호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이닉스까지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4월과 5월 실적에 대한 그런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평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가장 분분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또다시 지금 상승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 73만 원과 75만 원 사이에서 지금 일주일 내내 박스권 장세를 흐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있는데요.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동안 가장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마저도 지금은 매도를 한다는 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단기 조정은 한번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오늘 쉬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대형 화장품주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많이 오르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이틀 동안 하락폭이 크고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아주 크고 기관도 함께 패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송이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특이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중에서 특이한 업종과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장비주들을 빼놓고는 설명이 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으로서 짚어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서 원익 IPS와 PSK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원익 IPS의 경우에는 오늘 1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협력 관련돼서의 어떤 수혜 기대감이라든지 또 지난밤이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이런 분위기를 함께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안내를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3.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파라다이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2% 플러스 수익률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지금 영종도 복합 리조트 관련돼서의 상당히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들 종목들 중에서 가장 뜨거웠었던 종목은 서울반도체 되겠습니다. 7% 가까운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예상치는 충분히 부합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긍정적 시각과 함께 중국 최대 LED 업체와의 합작법인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차바이오엔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줄기세포 관련돼서의 어떤 일정 부분 기술 성공 소식이 미리 좀 기관들에게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좀 전달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해외 증시 어떤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 증시는 0.4%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동향 짚어주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우크라이나 사자 회담을 통한 안정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엔화가 102.4엔을 넘는 흐름을 보이면서 수출 관련 섹터들의 상승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40%가 매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비세 인상이 가격 결정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소매업체인 패스트 리테일을 1.5% 내외의 상승을 하게 만드는 등 소매업체들의 상승이 좀 이어졌었고요. 여기에 화장품 제조업체인 테시도가 이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1% 내외의 상승을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는 지속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0.68%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지난달 8.7%에서 7.7% 상승으로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5% 내외의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은행주들도 약보합권을 보임에 따라서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경기 흐름은 향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을 상쇄하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이 유입되면서 낙폭을 현재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2% 내외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 증시 동향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동향 점검해 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이렇게 2,000선까지 오를 수 있었던 데는 기관의 매수가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까지 오늘 다 같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가장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코덱스 200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LG전자 순으로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기업은행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같이 산 종목이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42,200원까지 전고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42,200원을 뚫고 또다시 올라갈지는 한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이 조금 오늘 특이한 그런 포지션이 나왔는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드디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기관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간으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간을 놓고 본다면 외국인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은 LG전자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이제 포스코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하나케미칼, 해외 GDR 발행에 따른 그런 영향과 공매도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최근 굉장히 급락한 그런 하나케미칼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또한 매도세로 이번 주를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하루 상승, 하루 하락을 최근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일단 외국인들 SK 하이닉스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LG전자, LG화학, LG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어떤 방향성 나타냈습니까?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수급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경우, 특히 투신권의 경우에는 4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연기금 쪽의 매수세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5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드디어 6거래일 만에 460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은 462억 원, 기관들은 361억 원의 매수를 보였는데 코스피로 예를 들어 환산을 해서 우리가 좀 체감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10배 정도를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체의 오늘 코스닥 시장의 매수 강도가 얼만큼 강했었는지를 좀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세한 종목에 대한 수급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 동향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환율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1,037원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움직임입니다. 달러당 1,037원 40전대 기록하고 있고요. 개장 초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다는 것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마감 동향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달러 환율은 강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종가 대비 20전 이상 상승한 1,03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 1,040원까지 반등했습니다만 이후 다시 반락하면서 1,035원 8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어제 종가 대비 1원 40전 하락한 1,037원 40전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연휴이기 때문에 주요 해외 금융시장이 휴장하고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의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내고 물량 등 국내 수급에 의해서 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휴가를 앞둔 거래량 감소와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서 강세의 정도는 미미하게 나타났고요. 달러원의 이를 반영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초반에만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37원대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요. 뉴욕 증시는 또 오늘 휴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환율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휴장하고요. 런던 시장의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하기 때문에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폭력 사태 종식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점은 외환시장에서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 안전통화들의 약세를 유도했고요. 이것은 향후 위험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반등하고 다른 지표들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달러화 강세 요인이나 위험통화들 강세 요인 모두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 외환시장 모두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동향 점검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주체별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 자체가 매수 쪽에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에 실상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보다는 매수 상위에 있는 종목들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그리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 좀 일치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종목별로도 그러할지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금일 매수 탑픽은 원익 아이패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일 117억 원 정도의 강력한 매수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 중에서는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 파트론과 SM 등으로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업종이 너무 쏠려있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함께 반도체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의 굉장히 매수 흐름을 고르게 분포시킨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들이 매수세를 집중시킨 종목들은 오늘 상승폭이 특히나 강하게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서울반도체를 가장 강하게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118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였고요. 이 밖에 루멘스가 두 번째 매수 종목인데요. 38억 원의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루멘스와 서울반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관들이 금일 LED 관련된 종목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고도 특징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소 좀 주춤했었던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실어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기관들은 GS 홈쇼핑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함께 반등 실어내고 있는 인터파크 INT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M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도 종목 잠시 보실 텐데요. 외국인들은 셀트리온과 녹십자셀, SK 브로드밴드와 CJ E&M 등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줄기세포나 바이오 일부 관련된 종목들 쪽에 매도가 상당히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메일유업과 파라다이스, 조이맥스 등의 지금 매도 흐름이 나타났는데 앞서 SM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를 보였었던 반면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매도 흐름을 보인 점을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부 IT 핸드셋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도가 소폭 실린 점을 특징으로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선물 오늘 261포인트가 저가였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상당 부분 상승폭을 조금 더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0.69% 오르면서 262.50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와운의 송병진 파트너 연결해서 선물 시장 마감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진입니다. 네, 선물 시장 어떻게 마감되었습니까? 네, 우리 선물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플러스권 전일 대비해서 1.8포인트 상승한 262.59에서 마감이 됐지만, 실질적인 장중 변동성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변동성 축소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면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매수로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또 축소시키는 요소가 하나 됐던 부분이고요. 또 수급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금일 미국 증시의 휴장과 야간 선물 휴장에 맞이해서 일단 다음 주 초 월요일 날 바로 반열사를 선택하기보다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 정도에 시장 반열사를 재탐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종합주가지수의 종가가 2,000포인트를 상향하고 마감을 했고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을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상태가 현 상태만 잘 고수한다면 일단 상승 관점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면서 시장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시장이 좀 그렇게 쉬웠던 시장이 아니었는데요. 한 주 동안 매매하시는 수고들 많으셨고요. 잘 쉬시고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마감 동향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죠. 이번 한 주 시장을 좀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피 주봉상으로는 일단은 2004포인트로 끝났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 차트로 보게 된다면 일단 조금은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주봉으로 놓고 본다면 깔끔하게 조금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4월 14일 이번 주죠.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가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만 지금 조금씩 펀드 환매 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주를 그렇게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기관이 매수로 좀 전환해 주기를 좀 기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기대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 그 글로벌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 유럽 쪽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선업 정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유럽 경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조선업종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음 주에 대한 힌트를 좀 주셨고요. 코스닥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여전히 2000선 부근에서 좀 아직까지는 갇혀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에게도 여전히 좀 기회는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수급에 대한 개선의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의 관심은 여전히 지속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 마감 중계 함께했습니다.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